자, 먼저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받고 그리고 우리 직접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회사 생활을 한국에서 198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1989년에는 그 국내 대기업 한일합섬이라는 국내 대기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해외 영업을 했습니다. 미국 제이시페니에 의류를 수출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 미국 프랜차이즈 회사 처음 상입하는 회사에 있다가 그 다음에 앤더스 컨설팅 그리고 KPMG에서 그 KPMG 삼성 회계법인에서 올해 3월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경력은 한 25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저는 미국에서 한 3년 반 살아봤거든요. 그 한국에서 퇴사하고 가서 3년 반 있는 동안 여러분의 입장에서 취업 비자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유학 비자를 할까 취업 비자를 할까 그러면서 거기서 그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그 여러분들의 입장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 오늘 서문대학교에서 진짜 좋은 프로그램 저희 김재현 대표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경험으로 볼 때는 그때는 유학 비자든 아니면 뭐 취업 비자든 그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있지 않았어요. 그 F1 비자라 해서 미국은 유학 비자가 F1 비자인데 학교에서 취업 비자를 위해서 공부는 하지만 이런 취업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거는 자기 스스로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면 변호사들 만나서 할 수밖에 없는데 서문대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좋은 취업 특강하고 외국인 취업 특강 했다는 게 너무 새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 3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서문대 학생들 외국인분들 3,000명이라고 들었거든요. 3,000명 중에 30명이면은 100분의 1이죠. 굉장히 행운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좋은 경험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취업 캠프에 있었다는 3일간 공부했다는 것,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또 이력서에 한 줄 쓰시면은 그것 때문에 취업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가지고 좋은 기억 가지고 많이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총 HR 경력이 한 19년 정도 되고요. 처음에 회사는 한국 회사에서 취업을 해서 이제 HR 업무로 시작을 해서 외국 회사로 전 중간에 이직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외국 회사에서는 한 15년 정도 지금 HR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들어갔던 외국 회사는 프랑스계 제약회사에 있는 회사에서 이제 HR 업무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계 IT 회사인데 시스코 시스템즈 코리아라는 미국계 IT 기업에서 HR 매니저와 이제 BP 업무를 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외국인 체험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성과 관리나 그리고 조직 관리 그리고 이제 노무 리스크 관리 등 또 그런 노무 관련해서 주 52시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HR 업무 겸당을 했고요. 그 뒤로는 이제 독일계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현재는 지금 싱가포르계 그 회사인 디지털 엣지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HR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9년 정도 HR 업무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채용을 하고 또 이제 인사팀으로서 또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업무들을 하면서 또 저는 이제 HR 업무에 되게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오고 있는데 오늘 또 김재현 대표님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서문대에 계신 또 외국인 학생분들과 또 현업에서 또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면 정말 솔직하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현입니다. 아침부터 저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 나오니까 어색하시죠? 대신 얼굴은 좀 낮이 익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김재현 대표하고는 한 20여 년 전에 한 회사에서 2년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고 전 좀 약간 경력이 특이한데요. 좀 직장 경력 한 30여 년 가까이 했는데 한 절반 가까이는 사기업에서 주로 IT 기반의 시스템 기획, 마케팅, 서비스, 사업 계획들 주로 기획 기반의 업무를 진행하다가 한 지금 11년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쪽도 IT 기반의 업무를 주로 기획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좀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선
여기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잖아요. 자주 다니게 되면 먼저 사전에 나가서 여러 가지 좀 준비 좀 할 게 있는데 저 한 20여 회 정도를 대통령 순방에서 지원반으로 나갔고 제가 지금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곳이에요. 예, 지난번에 봤을 때도 이게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양호원에 가서 한 달 가까이 제가 일을 하면서 지금 이 공간 자체가 저한테는 사실은 그때 출장 갔을 때 출장하게 되면 저희 출장자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현지 교민이나 유학생이거나 아니면 현지의 한국어를 잘 하시는 분을 저희가 사전에 채용을 해요. 길게는 한 달, 짧게는 일주일 정도인데 마치 여러분들 한국어 얘기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그때 출장 갔을 때 모습으로 잠시 빨려 들어간 듯한 그런 추억이 잠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좋은 자리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디 2박 3일 동안 많은 것들 배우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질문해 주신 것들 먼저 하나씩 물어보면 임원분들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형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특수성을 가진 질문들도 있어요. 봤더니 뭐 간호사 초봉이 얼마냐. 네. 저희 중에 간호사는 없었기 때문에 네, 어바웃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고요. 네,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들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의 1번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한 16페이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한국인의 정서상 한국인의 예의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저는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업무나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이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은 출퇴근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중요도인데 인사입니다. 아침에 왔을 때 안녕하세요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한마디 하는 친구는 100점입니다. 근데 주로 요즘 젊은 한국에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한국도 요새 MZ세대는 그냥 쌩까죠. 모르는 척 하기도 하고 그냥 고개 끄덕하기도 하고 인사를 하는 거는 내가 인사를 하고 상대방이 받아주고 화답하는 그런 절차잖아요. 근데 그냥 고개 끄덕하고 나는 대답하려고 하면 그냥 가버리고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인사거든요. 예절에서 한국 직장인의 예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와 저는 출퇴근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너무 쉽잖아요. 안 지키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인사하고 선문대 졸업생이라든지 학교에서 잘 배워서 인사도 잘하고 뭐 출퇴근 시간도 잘 지키고 아주 예의 바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아까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은 기본이고 그 외에 이제 인사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붙자면 이제 어떤 분들을 그것도 인사에 들어가긴 하는데 다른 사람들 부서 직원들과 뭐 같이 일을 하거나 마주쳤을 때 서로 이게 높임말을 쓰면서 이렇게 묵례를 하는 부분도 이 부분도 인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입사원한테는 어떤 업무의 전문성이나 역량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자, 두 번째 질문.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수요가 높은 직무나 산업 분야가 혹시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답해 주실 분 계실까요? 우선 제가 이거는 이제 저의 경험에 기반된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 분야들이 특히 IT 쪽이나 IT 쪽 엔지니어 분들하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인공지능 요즘 AI가 되게 유행이죠. 그래서 AI 쪽이 되게 발전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 이쪽이 좀 외국인들 쪽에서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시스코에서도 그랬고 지금 현재 보시면
뭐 쿠팡이나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쿠팡이든 뭐 여기 어때나 뭐 이런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IT가 기반으로 된 이제 그런 이커머스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IT 쪽이나 저는 인공지능, 엔지니어 이런 쪽을 좀 많이 꼽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한국에 외국 분들이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업종은 요식업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그 전문직으로 해서 취업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고, 사실 뭐 제가 준비한 답변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대표적으로 취업하는 업종은 첫 번째로 IT 개발자나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학 공학 분야 연구기술직 리서치 테크니션,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문화 관광, 그 관광 가이드나 인터내셔널 이벤트, 그리고 국제 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건축 설계나 기술자, 다섯 번째는 금융 비즈니스 쪽에 무역, 회계 마케팅, 경영 지원. 마지막에 금융 비즈니스 쪽은 아무래도 중견기업 쪽에서 무역을 하거나 해외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속한 나라에 그 무역을 하는 회사들, 내가 속한 나라에서 행사를 하는 뭐 여러 가지 그 교류가 있는 그런 회사에 대표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공 관련된 질문들인데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취업이 가능한지, 또는 영어 분야 잘하는 사람이 취업이 가능한지, 또는 언어가 여러 개 되는데 한국 취업에서 언어 능력이 중요할지, 언어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다국어 가능한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한국 취업에 유리할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적인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인 생각하는 세컨 랭귀지가 여러분들한테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최소 2개 국어를 플루언트리 하실 거기 때문에, 뭐 아까 토픽 같은 경우에 5급, 6급 정도면 한국분 5급만 돼도 저보다 한국말 더 잘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되게 중요한데, 그 한국어, 영어, 그리고 또 영어권이 아닌 분들은 모국어, 그렇게 하면 3개국어 한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 타겟이 되겠죠. 근데 무역이라든지 해외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또 교육 분야에서도 뭐 그 해외 여러분들 사는 작업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들, 그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여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시면 점점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진짜 이렇게 2개국어, 3개국어 하시는 건 정말 메리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취업을 할 때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또 이제 무역 이런 업체에서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원하시는 외국 회사가 있다면 저는 그 회사를 한번 타겟으로 삼고 꾸준히 찾아보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외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만약 독일 회사다 그러면 보통 거의 공통적으로는 영어를 써요. 그렇지만 그 독일 회사면 독일어를 더 한다든지, 그러면 일본 회사면 일본어 플러스 영어 플러스 한국어까지 되시면 정말 거기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한 그 회사의 뭐 마케팅이든 다른 업무들을 맡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저희 회사에서 중국인 친구가 취업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국어와 영어와 한국어 세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HR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분수서였는데도 언어로 인한 그 메리트로 인해서 또 열정적인 그런 모습에 취업을 해서 또 HR 쉐어드 서비스로 그런 HR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직원들 간에 그런 딜리버리를 해주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팀에도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외국계 기업이나 뭐 한국계 그 기업들의 그런 채용 공고를 직접 그 커리어 패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좀 재밌는 질문. 여러분이 하나도 재밌는 질문을 안 해주셨어요. 너무 진지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리면,
기업에 술 문화가 있는데 제가 술 맥주 안 먹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면 팀원들이 오해할 수 있을까요? 라는 회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맥주, 술 안 먹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젊었을 때 회식 참 좋아했는데요. 한때 대교라는 회사에서 팀장을 맡았었는데 그때 새롭게 팀을 꾸리면서 계속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빨리 적응을 해주기 위해서 팀원들끼리 친해지라고 회식을 바로바로 그날 했는데 신규 입사자가 매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하게 되니까 하는 사람들도 같이 있는 사람도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과거는 그랬어요. 과거는 그랬고 제가 지금 정부 기관에 있기도 하고 제 주변 사람들의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있긴 한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계기가 코로나 이후로 코비드-19 이후로 거의 회식 문화가 제 기준으로 본다라고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저녁 회식은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저녁 회식은 아예 없고요. 그것도 점심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술도 강권하는 문화 없고요. 그 중에 한국말 아시죠? 꼰대는 어디 가나 있을 수 있어요. 그 꼰대 같은 분이 강권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술에 대한 문화가 옛날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거의 없어졌다? 3, 4, 5 어떤 많은 사람들끼리 먹는다? 마신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입사 동기 때요. 입사 첫날 월급 전체로 술 먹었습니다. 네. 그건 20년 전에. 하지 마시라 그러네요. 네. 자, 박경수 기사님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혜택 같은 것들이 있는지 네.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많습니다.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보통 제일 먼저 여성, 복리후생이나 그런 베네핏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피메일 리브라고 하죠. 그래서 피메일 리브를 이제 여직원들이 유급휴가로 쓸 수 있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 기업에서 조금 눈치를 보고 못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에게 주어진 혜택들은 보통 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휴가가 저희가 법적으로는 90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렇고 또 추가로 그런 출산 휴가가 90일이 아니라 유급으로 120일, 저희 회사는 지금 120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리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배우자 출산 휴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여성 직원이 임신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임신을 하게 되어서 쓸 수 있는 육아 단축 근로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나 여직원들을 위한 혜택들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세히 아시고 싶으면 저에게 따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집에서 일하고 싶다면 옵션이 줄어들까요? 재택근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재택근무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드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대답해 주실 분? 저희 재택근무는 근데 직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코로나 이후에서는 재택근무가 솔직히 많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저는 시스코에서 근무할 때 저희는 계속 재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면 일주일에 한 번 회사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도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지나고 나서도 현재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 회사를 나가고 그리고 그 외에는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그 직종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나 아까 말했던 소프트웨어들 과학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런 재택근무가 많으시고요. 대신에 HR이나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경영 지원팀이라고 하죠. 이런 쪽 직업들은 HR이나 파이낸스 이런 직원들은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는 사무실에 나가기도 하고 나머지는 재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좋은 회사 다니셔서 재택을 많이 했고요. 보통 국내 회사는 재택을 업종에 따라 진짜 천차만별이긴 한데 재택을 아예 안 하는 데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2번 정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요. 참고로 저희 딸은 둘째 딸이 지금 메드트로닉이라는
그 제약회사에 다니거든요. 글로벌 제약회사인데 홍보 디자이너예요. 시각 디자인과나서 디자이너인데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해도 되죠. 근데 일주일에 보통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재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재택을 본인이 진짜 희망한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재택을 허용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재택하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안 하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보고 그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어느 정도 주기로 하는지 뭐 확인해 보시는 게 맞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재택하나요? 저는 무조건 재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혹시 뭐 재택을 하는 회사면 아무 상관없지만 우리 박 이사님 다니시는 뭐 시스코 같은 데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좀 당황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감안하셔서 그 질문을 좀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재택근무만 하는 직원이었어요. 2년 7개월 동안 재택근무를 했어요. 얼마 전에 저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표님, 저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왜? 한 번도 우리 회사 직원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저 정말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이랬던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직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재밌는 질문인데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야 될까요?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나가든지 걔를 내보낸다. 이러면 안 되겠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혹자는 또 쥐약 총량의 법칙.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만날 수 있는 또라이들은 정해져 있어서 어디를 가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조직생활 하면서 사실은 퇴사의 가장 큰 이유가 사람 문제입니다. 거의 제가 통계 내보진 않았지만 통계 자료를 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의 90% 이상, 거의 절대 다수가 상사와의 문제, 동료와의 문제,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회사를 그만두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도 사실은 마음이 막 행복해서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중심을 그쪽 한쪽에만 포커스를 놓으면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거든요. 그냥 내가 상대하는 사람 중에 일부가 이런 스타일, 이런 성향이구나라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자기 정신 건강에 좀 좋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내가 입사를 하려 했고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정말 원치 않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건 조금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경험상인데요. 내가 여기가 싫어서 딴 데를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새로운 유형의 또라이가 나타나요. 그런 또라이, 나쁘게 표현해서 또라이긴 한데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MBTI 요새 유행해서 다 하잖아요. MBTI 유형 중에 나쁜 게 있나요? 다 나와 다른 거예요. 상대방이 다름을 인정하고 좋아하는 것과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내가 행동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싫어하지 않는 것 위주로만 조금 이해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독거리는 것이 제 경험상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활 지침에 대해서 직장인의 생활 지침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그 HR 입장에서 그 말씀드리면은 요즘은 뭐 정신병원, 신경과 정신과 의원 가면 여러분들 또래의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약 먹고 치료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심케어라 그래서 복리후생 방안 중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같이 참고 지내면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되고요. 회사 안에는 다 직장 내 고충 처리위원회든지 인사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동료하고 처음에는 상의하고 아니면 선배들하고 직장 안에서 얘기하겠지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회사 내의 공권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인사팀에 가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면은
부서로 옮겨주든지 그 사람한테 주의를 주든지 아니면 나한테 가해를 하는 그 상사나 이분들을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참지 말고 그런 그 인사팀이나 직장 내 그런 기관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HR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서 그럴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제 해당 당사자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노력해보려고 하겠지만 정 안 되실 때는 저는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그 뒤에 아까 이제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부서를 타 부서로 이동을 하거나 그리고 아예 분리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처리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그냥 HR을 찾아가라고 가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기업의 기업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 1, 20년 전만 해도요, 이유 없는 괴롭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국 회사도 되게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부서들이 있고요. 실제 HR 부서가 그런 일을 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입사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력서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바로 뽑는다. 직무적 합성, 직무에 적합한 용어가 써 있는가? 합격하는 지원자의 특징은 직무 경험이 명확하다. 이 직무에 내가 얼마나 적합한지 그 부분을 가장 좀 자세히 기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